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순열 부분을 이제 한번 볼 건데, 자, 원순열이라는 거는 여기 원에다가 이렇게 앉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지? 이 원순열은 예를 들어서 처음 앉는 사람 있지. 처음 앉는 사람의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야. 이 원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앉든 아니면 내가 여기에 앉든 한 사람이 앉는 거는 어디를 앉든 동일한 거야. 왜냐하면 돌려놓으면 항상 똑같은 위치에 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왜? 얘가 이제 기준이 된단 말이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만큼, 왼쪽 방향으로 몇 칸만큼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기준점이 하나 딱 생기는 순간 이제 걔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 순열하고 그냥 똑같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은 처음 앉는 사람이 한 가지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원래 n명을 나열해서 여기다가 앉혀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한 가지였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몇 개가 중복이 된 거야? 원래 한 사람 그냥 순열에서는 한 사람을 여기 뽑아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앉힐 수 있는 경우는 n가지잖아. 근데 그게 한 가지지.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은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는 이제 n-1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원순열은 기존 순열에 비해서 처음 한 명을 앉힐 때 나오는 경우 있지. 그거를 나눠줘야 돼. 그만큼 중복되는 거야. 자, 처음에 그냥 순열. 그냥 순열은 한 번 앉을 때 n명인데 원순열은 한 명이야. 그리고 얘는 두 번째는 n-1 가지고 얘는 그 다음은 n-1 가지로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가 중복되는 거야. 이 n번이 중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n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원순열은 보통 n-1팩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조건 이 n-1팩이라고 암기를 해놓으면 약간 위험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여기 사람이 처음에 한 명 앉을 수 있는 경우 있잖아. 그거 경우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즉 이거 하나 좀 별표를 쳐놓고 여기다가 빨간 색깔 펜으로 이게 중요해요. n개에서 r개를 택해가지고 원형에 배열하는 원순열이잖아.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순열은 순열에서 중복되는 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r개를 택했지. 그럼 나는 원에다가 처음에 몇 명의 자리가 있는 거야? n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r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치? r개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r로 나눠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원순열 그러면 무조건 n-1팩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멘붕 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r명을 택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얘는 순열을 r로 나눠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원순열은 n-1팩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다 이렇게 기억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열하고 그 사이에 누구를 앉히고 막 이런 부분이 나왔었을 때 이제 약간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은 그냥 순열을 처음 앉힐 때 자리가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이 바로 중복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n-1팩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기는 n-1팩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아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2번도 약간 좀 여기 우리 많이 중요해요. 근데, 자, 이거는 다각형이니까, 다각형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앉는 거니까 얼추 원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근데 원하고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어? 원순열보다는 경우가 더 많겠어? 적겠어? 원순열보다는 더 많지. 왜냐면 원순열은 어디에 앉아도 다 똑같은데 얘는 어디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여기가 만약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경우랑 같아 틀려? 틀리지. 근데 원순열에서는 이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같아 틀려? 같지. 그러니까 원순열에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적은 거야. 그러면 얘는 원순열이랑 얼추 비슷한데 그 원순열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단 말이야. 얼마만큼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원순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어떻게 바꿔도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다각형에서는 자리가 이렇게 약간 자리가 조금 옮겨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있지. 그 숫자만큼 달라져. 왜냐면 내가 1이 여기 앉았을 때는 뭐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3, 12, 여기가 12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끝에 있고 내 옆에는 2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얘가 1이 이렇게 오면 2가 있고 여기가 12가 있으니까 경우가 또 달라지지. 그 다음에 얘가 1이 1로 오면은 여기가 12, 11이 있으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정사각형에서는 이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경우가 달라져. 근데 원에서는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원순열보다 이만큼 경우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4분의 n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이 4분의 n이 바로 뭐야? 한 변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에서는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가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뭐 셋둘을 하면 1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2하고 3, 10이면 10 이렇게 돼 있겠지. 자, 이런 경우랑 그다음에 1이 이제 1 옆에는 항상 2와 10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1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2고 10이니까 다르지. 여기에 있어도 다르지. 여기 같은 테이블에 있는 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이 긴 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짧은 변에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긴 변에, 그러니까 다른 변, 결국 긴 변에 3가지, 다른 변에 2가지 경우가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는 직사각형일 때는 얼마만큼 생기는 거야? 그치. 여기는 이 가로, 세로, 즉 둘레의 절반이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이 둘레의 절반만큼에 앉을 때 경우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만큼 더 생기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정다각형일 때는 한 변의 길이에 앉는 사람의 숫자만큼 경우가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3분의 n일 거고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정오각형일 때는 5분의 n, 정육각형일 때는 6분의 n.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정다각형일 때는 한 변에 앉는 사람의 숫자만큼 원순열에 비해서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거고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원순열 곱하기라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n-1팩으로 풀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2명 뽑아가지고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나왔었을 때 우리는 n-1팩으로 해버리면 문제를 풀기 되게 힘든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각형의 둘레는 원순열 곱하기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다각형은 한 변의 길이에 앉을 수 있는 수만큼, 직사각형은 이렇게 가로 세로에 앉을 수 있는 수만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왜냐면 직사각형 말고 만약에 되게 뭐 이상한 사각형이 나온다. 그럼 문제가 되게 까다롭지. 경우가 이렇게 가는데 그치. 왜냐면 모양이 만약에 길이가 다 달라.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앉는 게 다 다른 거지. 그럼 그건 약간 원순열을 하고 내기가 조금 되게 좀 애매하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여기는 2짜리고 여기는 5짜리고 여기는 3짜리고 여기는 뭐 한 3.7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가 다 다르니까 내가 어디에 앉는 게 전부 다 다르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순열에다가 그냥 n을 다 곱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앉는 거가 다 달라. 자리가 다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에서 문제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냥 직사각형 정도로 내거나 아니면 정다각형 정도로 문제를 낼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개념 익히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수 예제를 이제 한번 보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아까 선생님이 원순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지? 처음에 앉을 때,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야. 처음에 앉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여학생끼리는 지금 이웃한다라고 했었지. 우리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지? 그치, 묶어서 하나 취급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 세 명은, 여자 세 명은 하나가 있고 여기는 5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에는 몇 개가 앉는 거다라고 봐야 돼. 그치, 6명이 앉는 거다라고 봐야 돼. 거기에서 원순열은 처음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치, 6팩을 6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할 때 일단 5팩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덩어리는 하나로 취급해가지고, 즉 6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경우 이제 자리 바꿈 해야겠지. 자리 바꿈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원순열이 아니야. 이미 사람이 앉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준점이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미 얘네들은 이제 자리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3팩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잘 보시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된다. 그럼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했었지? 그치. 이웃해도 되는 녀석, 이웃해도 상관없는 녀석을 나열하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원순열에 들어가는 녀석은 몇 명이야? 그렇지, 5명인 거야. 원순열이 여기서는 5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명을 일단 원에 앉히고 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5-1, 즉 4팩이 적용이 됐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앉으면 되는데 이게 원이 좀 특이하게 여기가 5명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사이도 몇 개야? 그렇지. 이거는 원의 특징상 원 5개인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렬로 돼 있었으면 양쪽 6개가 됐었는데 원이니까 이 녀석이 그냥 그 사이사이도 5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얘는 5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면서 여학생 3명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원순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뭐 되게 여러 개의 사건들이 뭐 이렇게 뭐뭐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을 때 원에 처음에 앉힐 때 그걸 몇 명이 앉게 되느냐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8명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7팩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처음에 원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누군가가 하나가 딱 원에 딱 가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항상 원은 그 n-1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순열에서 가장 포인트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처음 원으로 딱 앉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이냐. 아까 그 덩어리는 하나로 취급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감안을 해가지고 보시면 원순열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6번도 이제 한번 보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 거라고 봐도 되지. 잘했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앉아? 몇 명이 앉아? 그렇지. 5명이 앉는 거야. 그래서 5명이 원에 앉을 때 몇 개? 4팩 앉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가 앉으면 되는데 5명 사이사이에는 몇 개가 있어? 5개. 근데 5명 중에서 5명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4팩, 5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근데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요, 안 해? 자리를 바꾸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맞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교대로 앉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일렬로 했었을 때는 이게 남녀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여남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남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은 틀면 그 녀석이 다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2를 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7번은 우리 이제 서로 따로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24가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했어? 마주봤다. 왜냐면 마주보는 거는 하나야. 원이니까 이거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할부지, 할머니, 할부, 할머니. 이렇게 있든 같아 틀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마주 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자리를 정하면 할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자리가 그냥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확정이지. 그러니까 이 팀은 그냥 하나야. 이 사람은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자리가 정해지면 할아버지는 그냥 그에 따라서 무조건 자리가 고정된 거니까 그냥 하나로 보면 돼. 그냥 이건 그냥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제 몇 명인 거야?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 원에 앉는 거다. 그치, 그냥 5명이 원에 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5명이, 그러니까 하면 5개. 5개가 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건 몇 개가 돼? 그렇지, 그게 4팩개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자리를 앉았어. 그럼 이제 몇 사람 남았어? 4사람 남았지. 얘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자리를 정하면 이거는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나머지 4사람이 자리를 앉는 경우를 하면 4팩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봐도 되는 거야. 자, 그럼 2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웃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웃하면 우리 앞에서 이미 이웃한 걸 충분히 했잖아 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냥 한 팀으로 묶어서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리 바꿈을 할 필요도 없었던 문제고 2번은 이웃하는 경우니까 그 나중에 나열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수적으로 문제를 푼 거야. 이웃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웃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라서 그 원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안전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일단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 이웃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떠올리는 거. 한 덩어리 하고 나열. 근데 그걸 원에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했으니까 이제 5개. 5명을 원에 나열한다. 그러면 이게 4팩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리 바꿈. 곱하기 2.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중국인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까탈스럽지. 중국인 2명, 일곱인 6명인데 얘는 중국인 사이에 3명,
이렇게 앉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일단 그림을 딱 그려봤더니 공교롭게 중국인이 마주본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주 앉게 되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중국인은 한 팀인 거야. 이게 여기서 세 명이라고 줬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혼돈을 준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으면 이게 마주 앉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인 두 명은 마주 앉고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만약에 이 중국인 1번이 정해지면 2번 자리는 무조건 정해지게 돼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한 팀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팀이었으니까 그냥 이 중국인 두 명은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보면 7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6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게 쉬운 건데 이 문제에 끌려다니면 그러니까 막 중국인 사실 3명이니까 이제 6명 중에 3명 뽑고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걸 숨겨놓은 거지. 마주 봤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제가 학생들을 농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 보면 3명, 6명을 3명으로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인 2명이 지금 마주 앉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정오각형이지. 그러면 이제 정오각형 나왔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그러니까 원순열 곱하기 얼마만큼 늘어난다. 한 변에 앉은 수만큼. 그럼 여기서 10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10명을 원순열로 생각하면 얼마야? 9팩이지. 근데 정오각형이니까 한 변에 몇 명 앉을 수 있어? 그치, 5분의 10명이니까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원순열에 비해서 2배만큼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답을 이거는 이렇게 쓰다 틀려. 아니, 이거 여기 계산해서 틀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 나는 아는데, 이거 9팩 곱하기 2 아는데, 이거 때문에 오면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이거를 하긴 돼. 어차피 수능에선 이렇게 안 나오니까. 수능에선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내면 그 선생님 진짜 격 떨어지는 선생님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19번은 이거로 보면 되죠. 이거는 아까 여기다가 말로 만약에 한글로 적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 원순열 곱하기 원순열에 비해서 몇 배만큼 늘어나? 그러니까 2분의 n이니까 5개만큼도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5가지가 더 생기지. 얘는 원순열에 비해서. 그치, 여기는 이 3가지, 한 변에 앉는 경우가 3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꼭 3분의 n 이렇게 하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얘는 한 변에 앉는 수만큼,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에 앉는 경우의 수만큼 더 늘어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딱 보면은 얘는 원순열에 비해서 그치, 이만큼 늘어난 거다. 그럼 여기서 원순열이 뭐에 적용돼? 12명이 만약에 원에 앉았었더라면 11팩이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2 곱하기 11팩이니까 A는 11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필수예제 3번을 보시면 여기서 했는데 구하세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봐봐. 얘를 여기서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 1번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잘 보면 이건 그냥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하나 정하고 양쪽 끝을 정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운데를 정할 때는 이게 약간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몇 가지야? 4가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열하면 되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나열해도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순열인 거야.
이 세 개를 여기에 나열한다. 그 세 개를 나열한다가 원순열이 적용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세 개를 이건 생긴 게 원은 아니지만 이걸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원의 원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 개를 나열한다. 그랬었을 때 원순열이 적용되니까 여기가 세 개를 원순열에 적용하면 3-1팩, 2팩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를 해서 8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한글로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는 가운데를 선택하고 바깥쪽에 나열하는 거는 그게 바로 그 부분, 이 부분이 바깥쪽에 나열하는 이 부분이 바로 원순열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1번 한번 해볼까요? 21번도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이게 아까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육각형으로 그냥 짜증나게 된 걸 뿐이지, 얘도 말로 해보면 그치? 일단 가운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선택하는 거는 이쪽을 나열하는 거는 원이 적용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 선택하는 거 7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6개를 나열하는 건데 그게 원순열에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2번은 분명히 정사각형이래. 괜히 준 게 아니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돌려도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도 돌리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 말로 해보면 일단 말을 2개로 쪼개봐. 이렇게 생긴 도형은 어떻게 색칠을 하면 일반적으로 좀 편해? 그렇지? 밑면을 선택하고 옆면은 원순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밑면이 몇 가지? 5가지가 될 거고 이제 남은 4가지를 돌릴 거야. 원순열을 돌릴 거니까 4-1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